노란봉투법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청의 노조가 이제 원청과 단체 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교섭이 잘 안 된다면, 결렬이 된다면 뭐 합법적인 쟁의 행위도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그동안 원청과 하청은 뭐 수평적인 관계로 말은 했지만 사실 수직적인 관계로 많이 인식이 되어 왔거든요. 그 관계를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이제 2조 문제 사용자 개념 문제인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어디까지를 사용자로 봐야 되고 실질적 지배권을 누가 갖고 있냐 근로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웬만한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인정하셔야 되는 게 원청이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청 기업들이 사장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권한이 있냐? 노조랑 교섭을 하면요 하청에서 하청의 사장들이 그래요. 내가 무슨 권한이 있냐? 원청에 가서 얘기하라. 하지만 법적으로 원청이랑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예. 물론 한국이 뭐 산별노조 시스템이어서 그런 거 상관없이 원청 노조가 노조든 하청 노조든 다 한 노조여서 같이 산업별로 교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런 문제가 다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독일이나 오히려 산업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노조도 세고 노동권도 보호되는 이런 나라들이 사실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우리는 이제 기업만 원어청이면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하청의 기업주 분들도 답답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업을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노란봉투법이 2조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 그런 측면을 일부 연 겁니다. 예, 예. 물론 저는 이것을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 확대를 반드시 노란봉투법만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좀 더 사회적 논의도 있을 필요가 있다. 근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수많은 파업, 지금 손배소 몇백억씩 걸려있는 것들이 1, 2년 전 얘기들이 아닙니다. 뭐 10년 전 것도 있고요. 불법 파견 논란이 있었던 10년 전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십수년 동안 묵혀오고 예를 들면 손배소가 몇백억이 십수년 동안 쫓아다니던 문제들이 이제 논의가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책임 있게 논의를 안 해왔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기회를 법이 어떻게 통과가 되든 거부권이 행사가 되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이 원하청 관계 또는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실질적 지배권,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적으로든 아니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든 아니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 4차 산업이 오든 디지털 혁명이 오든 계속해서 그 문제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발목을 잡을 거거든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도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원하청 예. 관련해서요. 네. 작년 8월 달에 그 대통령이 휴가 가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용산 비서실에 들러서 우리나라의 원하청의 과도한 임금 격차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봐라고 비서실에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뭐 이런저런 방안을 만들고 있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고용부 혼자 무슨 뭐 상생협의회 만들고 뭐 이렇게 한데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으로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의 굉장히 뿌리 깊은 원하청 간의 과도한 격차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이중구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컨대 저는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노동계는 왜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어떤 대안을 내지 못하느냐. 아니 그 대우조선의 정규직 노조들은 그 하청 노조가 1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손을 내밀지를 않았거든요. 같이 교섭해주고 같이 뭐 동조 파업을 해주고 이런 거 일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대부분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의 뭐 과도한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정규직 노조들이 이렇게 힘을 보태주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조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아니면 그렇게 못 해준다면 아예 그 사람들을 자기 조합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기업별 노조에 묶어 놓는 건 법이 아니고 스스로 대기업 노조들이 자기들이 확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노란봉투법 문제는
대기업 노조들은 지금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책임져줘라, 정부가 책임져줘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대화와 어떤 충분한 수익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원청의 과도한 하청 뭐라고 그럴까요? 뭐 불공정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노동조합도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고질적인 원하청 구조, 이중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조금씩의 양보와 타협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토론을 하게끔 만드는 게 할 일이지 지금 저렇게 누구를 악마화하고 힘을 보여주고 정부한테 부담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지 이게 정상적인 어떤 논의를 해가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이 거부권 행사나 일방 처리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정말 무책임한 판단을 하고 있다. 행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